KBS가 연말을 맞아 준비한 특별 대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내년 전망도 해볼 텐데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교수님께서는 올해 이 제주 경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치적으로 다사다난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관광협회에서 나와 있던 그 보고를 보면 12월 5일 현재 내국인 관광객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했고, 네. 아마 12월 말이 지나면 외국인 관광객 수 합치면 한 1,400만 명이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관광객 수하고 또 제주 지역의 지역 총생산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같은 동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광객 수가 많으면 또 GRDP도 많이 올라가고요. 또 떨어지면 이제 감소하는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 고금리라든지 신삼고라는 그런 경제 상황에서 그래도 근래에 많은 관광이 입도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느냐. 다만 이제 이것이 경제 상황 자체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체감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불투명하고 조금 더 걱정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선방했지만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 그렇습니다. 된다. 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죠. 신삼고라고 하는 네. 고물가, 고금리, 네. 고환율. 이게 올 전 세계를 강타를 했는데 네. 이게 제주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재정을 많이 확대시켰고요. 또한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됐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각 나라 정부들은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20년도에 저희들 한국에 있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만 해도 1%였거든요. 네. 바로 1년 전만 해도 1%였는데 지금 현재 3.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그 소위 너무 급속한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로 일단 대출 금리가 높으면서 소위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고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여가 비용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관광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반기에는 덜했지만 이제 금년 하반기를 체감하고 대출 금리가 이제 3.25% 기준 금리에다가 알파가 되면 지금보다도 6, 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게 되면 내년 이제 상반기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보면 소위 기업 대출은 좀 증가했으나 이제 가계 대출은 다소 증가는 했지만 기타 가계 대출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위 그 도민들이 이제는 덜 소비를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자체는 괜찮겠지만 아마 2023년도 상반기에는 훨씬 더 체감하면서 여러 가지 제주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제가 조금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도민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 지금 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주의 가계부채 위험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가계부채가 뭐 한 80%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GRDP에 비해서 소위 우리 지역 총생산 대비의 가계부채 비율이 87%입니다. 네. 전국 평균 6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가계부채를 좀 우려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제주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민들이 소득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크지만
제주도의 자산 값어치가 아마 도민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타 지역보다는 표준 시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산 대비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도 뭐 이것은 아마 자산 보유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소비 행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경제가 조금은 앞으로 예전보다는 조금 덜 침체되거나 더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이었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시작이 되면서 제주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이 됐었는데 뭐 그나마 지난해와 올해는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내년이 걱정입니다. 내년 어떨까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300명에 넘어갔고요. 이제 이번 12월 달이 지나면 한 1,400만 명을 예상을 해서 그나마 GRDP의 76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 산업이 그나마 이제 견제하게 이렇게 해줘서 다행스럽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국민 도민들이 체감을 하게 되면 이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환율이 지금 굉장히 원화 가치가 하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국내 관광객들이 한 2, 3년 동안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욕망들이 환율이 원화가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가려는 그러한 관광객들 수요도 없잖아 있어서 앞으로 그 환율 추이가 아마 저희도 관광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선 항공 자체의 편수도 해외 여행으로 그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국내 관광객 수도 이 항공사의 좌석 공급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외국인 관광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외국인 관광 시장은 환율이 우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라든지 일본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 수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입국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전보다는 까다로운 어떠한 검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나라들만 지금 이제 그 해외 여행을 이제 허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막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봉쇄해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뉴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베이징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들이 이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당분간은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 1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또 그리 밝지가 않은데 뭐 경영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고 있고 또 시장 개방 압력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이제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정책을 보면 저희도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보다는 보호 위주의 어떠한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자, 1차 산업의 생산자가 생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유통, 마케팅까지 전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00원짜리 생산을 그걸 만들었다가 서울 올라가면 물류비 때문에 150원이 되면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따르면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물류통 시스템에 대한 좀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불안정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일자리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주도가 평균 45%고요. 전국 평균이 37.5%보다도 한 7%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 자체도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전국이 한 81.7%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좋아야 되는데 정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말 신성장 산업들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 2018년 이후에 저희도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인 어떤 경제 활동으로 통해서만 지금 저희도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성장. 예전에는 2017년, 18년도에 1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한 2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 투자도 이제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원을 마련해야
앞으로 제도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영훈 도정이 상장기업 20개 유치 또는 육성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실현이 가능하다 보세요? 그 상장기업 20개라는 그런 그 핵심 공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법을 만들면서 핵심 사업을 IT, BT, CT 뭐 이런 식으로 핵심 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마 상장기업 20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상장기업 20곳이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상장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상장 기업의 그 통과가 쉽지 않거든요. 또 제주도의 대상 기업을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대상 기업의 대부분들은 IT, BT 기업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장 기업이 상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위 자기 지분을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또 공시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이 최소한 준비하려면 3년 걸립니다. 서류 집어넣고도 1년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도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장에 매몰되지 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부영 그룹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매출이 1조가 되더라도 상장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 포커스는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갈 수 있는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비상장 기업이라도 제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도 공약을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린 수소라고 그래서 사실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인데 많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 입장에서는 이제 풍력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그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도 중요하고요.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련된 인력이 지금 제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학에 또 이 관련된 그린 수소에 관련된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내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이게 그 세계 경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는 이제 미국 연준의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준에 있는 소위 고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경제는 이제 소위 불확실성이 있으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대중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흐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느냐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네.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